이거 말 나온 김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이 점을 내가 간단히 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윤일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일주일 내도록 그것 때문에 정치판도 시끄러웠고 우리 국가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윤일병 사건을 군이 처음에 은폐하려 했다. 숨기려 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왜 이걸 은폐하려 했을까? 처음부터 감축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처음에 해당 부대는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예.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 가해자들, 특히 예. 5명을 중심으로 한 말을 맞춘 거죠. 가해자들은 말을 맞추고 숨기려고 했는데 그 김상병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특종이죠. 그렇죠. 예. 김상병이 그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서 그것이 헌병돼서 수사가 되고 군 검찰에서 다 그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사설단체죠. 그 단체가 제시하는 시신에 있는 이 검은 흔적, 예. 폭행의 흔적, 이 흔적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뭐 생긴 건지 폭행으로 예. 맞아서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진들도 전부 다 군 검찰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 기록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은폐하려 했다고 얘기를 한지를 모르겠어요. 은폐하려 했다 하는 그 말의 주장의 바탕에는 군이 이걸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았다. 예. 처음부터 내놓고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이 세상에 사건이 생기면 모든 사건을 다 언론사에 다 보도자료를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런 중요 사건을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군은. 이 지휘관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 4월 8일 날 아침 7시 반에 중요 사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김관진 장관이 그 다음에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지휘를 했느냐 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치가 떨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솔직히 말하면 김무성 그 당대표의 말이 맞게 맞아요. 천인공노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 육군에서 생기는지, 지휘관들이 반성도 하고, 제대로 감독도 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휘관 책임을 묻고, 그리고 엄중 그 수사, 그리고 이런 적폐들을 없애는데 철저히 나서도록 지휘를 했다면, 그건 김관진 장관에게 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 채널A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김관진 장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앞으로 김관진 장관이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든 그런 걸 떠나서 군이 이게 은폐를 하려 했다. 이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우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내가 지금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무조차도 있죠. 이제 국방의 수행을 하지 않은 수행을 하지 않은 의무. 자들이 예. 군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군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군의 인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가 싫어서 나 군대 못 갑니다 해서 군을 거부하고 복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고 나온 자가 군의 인권이 어떻다 병사들의 인권이 어떻다 병영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군대 기억자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사들이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와서 그 전부 다 기자회견을 일일이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작태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군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을 튼튼히 하고 강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군 안에 그러한 부조리가 없고 그렇죠. 그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군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군을 지금 분열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을 좀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범죄 사실을 군이 전부 다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저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은폐하려 하는가? 나중에 보니 그거 아니에요. 헌병부와 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전부 다 거기 수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적용 법조를,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 살인죄로 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지금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예비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나오면 상해치사는 유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는데, 물론 보도된 데 따르면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병사가 했다고 하니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지금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거나 죽이려고 때렸거나 아니면 최소한 죽어도 모른다. 모르겠다. 괜찮다. 예, 예. 뭐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어떤 범행을 했을 때 그 범행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도 용인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전부 다 법률 용어입니다. 용인했을 때 우리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최종심은 대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하겠지만 이게 국방부도 지금 너무 지금 여론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 분명한 것은 피해자도 우리 그 국방을 위해서 징집에 응해서 군에 간 아이고, 그런 청년이고, 가해자도 국방을 위해서 군에 간 청년입니다. 가해자들도. 네, 가해자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분노합니다. 이 예. 틀린 공로할 짓이고, 예. 제가 군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는 그때도 아니었죠. 폭행치사도 있었고, 예. 이게 음식을 먹고 난 그 식사 시간 직후에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고 이게 주먹으로 배를 치면 음식물이 올라와서 식도로 올라와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건을 저도 한번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상습적인 폭행이 실질적으로는 가혹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지휘관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휘관도 문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름 재반 문제에 있어서 군대를 전혀 모르고 군을 직대시하고 군을 거부한 자들이 지금 나서서 감노하라 대추노하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언론이 왜 거기에 휘둘리느냐. 그건 근데 아니라는 이제 윤일병의 부모가 예.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그 인권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이슈화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예. 그 군인권센터라는 그 사설 단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NGO들은 일정 부분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군을 공격을 하는 걸로 이걸 교활해서 군을 공격을 하는 군의 걸로 잘못을 해서는 안 지적하는 된다. 것까지는 예. 뭐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군이 최소한 이 어떤 이 직역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간노하라 대추노하라 하는 것은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병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군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군에 어떤 걸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외부에서 아무런 그 고민 없이 예. 함부로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에 이 사람들도 윤일병 어쨌든 사건, 예. 뭔가 이제 군 기피자가 어떻게 군의 문제를 좀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 단순한 기피자도 아니에요. 군을 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나중에 한번 반론기를 한번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군 사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해병대에서는 병기를 활개했다. 또 예. 오늘 아침에도 육군 무슨 전방부대에서는 입안에 벌레를 집어넣게 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제가 근무한 10년 반 동안 최소한 내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가혹행위들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 정군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 계속 회람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때도 폭행치사도 있었고, 예. 가혹한 을차리도 있었고 하지만, 을차리라고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지나치면 처벌을 다 받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최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단순히 군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등학교가 입시가 없어지고 하향평준화가 되면서 학교 폭력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예. 제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폭력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뭐 학교마다 짱이라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용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공공의적 이런 걸 보면요. 고등학교 폐사원 벌이죠? 그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아주 영시해요, 그걸. 친구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에서부터 벌어지는 폭력이 연장되어서 예. 나중에는 칼로 난자를 하고 내 말에 묵었다, 말에 묵었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될 정도로 그게 멋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칼로 사람을 난자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보면 담배 피우는 것은 마치 엄청난 마약인 것처럼 다 가려줍니다. 그런데 칼로 난자하는 거라든지 엄청난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값이 노출돼요. 심하죠. 그래서 예. 이런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예. 결국은 그 군생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음. 그리고 요새 지휘관들이요. 예, 솔직히 말해서 특히 독립부대들 중심으로 옛날처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진급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장군들은 전부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바로 뭐가 근본적인 사건이 원인이다. 터지면 이제 진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심지어 밀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 훈련도 옛날처럼 이제 좀 방송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빡시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빡시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쓰러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겨울철 동계 훈련을 심하게 하면 아이들이 동상에 걸리고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니까 옛날에는 장교 훈련을 할 때 64kg를 30kg 이 군장을 메고 걷습니다. 예. 밤 11시에 출발해서 이튿날 밤 6시에 도착을 해요. 요 사이는 그런 거 하면 장교 훈련도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장교 후보생들도. 예. 이렇게 요사이 아이들이 과보를 받으면서 크다 보니까 네. 이 군의 지휘관들도 겁이 나죠. 이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에 병사들이 사고로 사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경력에 큰 흠이 되어 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군 얘기도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이순신 장군부터 예. 시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지금 예.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